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민성 노무사 장래성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도 특히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지구가 점점 아주 네. 용광로가 되고 있죠. 갈수록 더워질 것 같은데. 네, 이번 여름 정말 더웠는데 네.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이제 에어컨이 빵빵 틀어지는 근무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빵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덥습니다, 지금도.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불평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최근에 온열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관련해서 네.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 8월 17일이죠. 네. 그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가 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시위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자체적으로 온도 감시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간대별로 네.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했대요. 네. 물류센터 하면 어떠세요? 뭐 실내니까 시원할 것 같을까요? 아니죠. 물류센터는 덥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한두 대 틀어서는 안 돼요. 네. 거기다 오히려 열기가 안 나가니까 통풍이 안 돼서 더 더운데 네. 최대 체감 온도가 38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도. 네, 굉장히 힘들고 꼭 물류센터만이 아니겠죠. 뭐 네. 건설 현장이나 등등 많은데 실제 최근 5년 동안 네. 온열 질환 근로자가 152명이나 되고요. 네. 그 중에는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도 23분이나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온열 질환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온열 질환도 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을 호소한다면은 네. 당연히 산재가 되죠. 네, 이렇게 온열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분이셨어요. 네. 나이는 52세시고, 네. 근데 이제 빌딩을 신축 공사하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듣기만 해도 너무 땀이 덥습니다. 나죠. 네. 네? 그 콘크리트는 그 반사 열 때문에 더 덥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일을 수행한 다음에 비틀비틀 하신 거죠. 그리고 네.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식당 뒤편에 쓰러져 있는 거를 행인이 보고 네. 이제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 사망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고요. 네. 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33살의 이제 남성이었는데 네. 이분도 전원주택 공사 현장이었대요. 네. 근데 롤러 있죠. 네. 롤러 미는 거. 네. 차로도 하고 이제 손으로도 미는데 그 롤러를 해서 집안 다지기 작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더우니까 쓰러졌는데 동료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이분도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건설 현장 이외에도 뭐 네. 건물 관리 뭐 직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의 사례도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네. 무려 3개 동에서 네. 바닥 왁스 작업을 했대요. 바닥 왁스 작업 해보셨어요? 군대에서 하다가 정말 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작업을 3개 동을 했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이상 징후가 느껴졌대요. 나이도 66세로 많으셨고 네. 그래서 이상 징후가 커피잔을 들고 있다 막 떨구고 아. 멍하게 계시고 막 이런 것을 보고 네. 신고를 한 거죠. 근데 퇴근하는 중에 인근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다행히 이분은 열사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류센터 업무를 네. 해주셨는데 네. 이 택배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44세의 남성인데 충북 옥천군에 있는 허브터미널. 허브터미널이면 아무래도 물류가 더 많겠죠. 거기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시고 네. 힘드니까 조기 퇴근을 했는데도 너무 힘이 드니까 집까지 못 가시고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말고도 뭐 네. 기타 사례가 있을까요? 네, 75세의 연세가 좀 많으신 남성인데요. 네. 등산로 예초 작업. 이것도 듣기만 해도 덥죠. 너무 덥습니다. 예초 작업 해보셨어요? 예초 작업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예초기 메고 예초 작업 많이 해봤는데 네. 그것도 이제 완전 땡볕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예초기도 무겁습니다. 네. 그 작업을 하시고 네. 퇴근해서 집에 가시다가 열이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쓰러지셔서 이제 부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온열 질환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네. 노동부에서 이 질환과 관련해서 네. 어떤 가이드를 줬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이제 여름에 네.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네. 온열 질환에 대한 예방 가이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33
33도면은 1시간당 10분, 그리고 35도면은 네. 1시간당 15분의 휴식을 제공을 해라. 지금 법정 휴게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지금은 4시간에 30분이죠. 그렇죠. 네. 근데 1시간에 35도 이상 15분이면은 네. 4시간이면 1시간을 주니까 2배로 이제 길게 주는 거죠. 네. 그리고 38도가 넘었다. 네. 그러면은 1시간당 15분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더운 시간인 낮 2시에서 5시 그 사이에는 5개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처벌은 아니고 권고기 때문에 네. 사업주들이 막 이 작업 반장이 힘드니까 일하세요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쓰러지면은 네. 정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손해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휴게시설도 좀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휴게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체감 온도가 35도, 38도까지 안 가야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데 시원하게 하기가 비용이 들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업용 대형 에어컨이나 대형 선풍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 있고 대형 선풍기가 있으면 네. 그 에어컨 바람이 잘 순환이 되기 순환해요. 때문에 훨씬 시원한데,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좀 갖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열 질환의 증상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한 대로 38도 이상의 체온이 올라가거나 네. 두통, 현기증, 그 다음 뭐 미식거림, 네. 창백해지고, 네. 그 다음에 더위에 축구 해보셨어요? 해봤죠. 축구든 농구든? 네. 그런 거 하면은 쥐가 잘 납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이 빠져가지고 다리에 이게 근육에 경련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근육 경련, 네. 그 다음 맥박이 빨라지는 거, 이런 게 다 온열 질환 증상인데, 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은 네. 30분 이내에 체온을 낮추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럼 뭐 30분 기다리면 되냐, 이게 아니고, 네. 30분 안에 체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늘로 사람을 이제 옮겨야겠죠. 네.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머리보다 다리가 좀 더 높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 네. 수분을 섭취하고, 네. 근데 냉수를 막 바로 심장에다 이렇게 뿌리거나 부으면은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이나 발 쪽에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가 뭐 의식이 없거나 이렇게 네.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에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뭐 현기증을 느끼거나 네. 발작, 호흡곤란, 네. 그리고 체온이 40도 이상 이럴 때는 이제 즉시 119를 불러서,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네.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후속 조치도 중요하지만 네.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속히 이런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